중국이 백지 시위에 백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급선회를 한 건데요. 성들마다 자체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완화 내용을 살펴보다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더 이상 문을 용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진 감염자가 나온 건물의 문을 아예 용접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는 것이죠. 기상천외합니다. 감염자와 접촉자를 무조건 감옥보다 못한 시설에 격리해버리던 것도 집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게 바뀐다고 하고요. 백지 시위가 시진핑과 공산당을 향한 반정부 운동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의외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시위가 백지 혁명으로 옮겨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안문 민주화 항쟁처럼 시민을 죽이는 정부의 모습이 되풀이되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생각보다 빨리 불이 꺼져버린 민주화의 동력이 아쉽기도 합니다. 12월 8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컬링의 Wherever You Will Go 듣고 왔습니다. 정은아님께서 옹디 어제부터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장갑이랑 모자를 뜨려고 빨간 털실을 사왔습니다. 예쁘게 떠서 어머니에게 드리려고요. 겨울에는 뜨개질이 최고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뜨개질. 좀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거를 완성될 모습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뜨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뜨개질. 0154 쓰시는 분은 웅디 오늘은 친구 최은미의 생일입니다. 아마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웅디가 축하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0154 쓰시는 분의 친구분 최은미님. 최은미님도 그러니까 허지웅쇼 청취자 웅냥이신 거죠? 늘 감사드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것도 많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자, 오늘 윤혜라님, 김연서님, 김숙진님, 박유경님, 이영희님, 최은정님, 강은희님, 김정숙님, 김수연님, 배현정님 또 많은 분들이 허지웅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맨날 똑같은 말이지만 맨날 드릴 때마다 죄송한 말씀 다 못 읽어드려 죄송합니다. 성함을 읽어드리는 게 좋은데.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과 엔딩송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2년 만에 16강 진출 이뤄냈던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죠? 맞아요.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이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공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저도 어제 그 라이브를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다들 진짜 많이들 공항에 나와주셔가지고 박수 쳐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환호해 주시더라고요. 다들 또 감사한 마음을 품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벤투 감독도 같이 돌아왔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계약을 하진 않긴 했지만 이제 팬들은 또 펜투 이렇게 이름 불러주면서 환호를 같이 해줬고요. 신변을 정리하고 포르투갈로 돌아가서 잠시 휴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앞서도 소식 전해드린 바 있지만 벤투 감독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요. 엄지척. 그러니까 자, 우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 한국 나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입니다. 한국 나이가 네. 사라진다. 그렇죠. 뭐 법적으로 사라진다는 이미 사라진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였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 23년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이죠. 어제 이제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만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공포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23년도 6월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래요.
이 만 나이가 원칙인 곳이 지금도 있죠 이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의 법, 민법에 따라서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또 곧 한 살 먹겠네요라고 했던 것처럼 예. 1월 1일 되는 순간 한 살 더 먹는 것으로 우리 여기고 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국식 나이라고 했었는데요. 예. 또 일부 법에서는 연나이를 기준을 해요. 이 연나이라는 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종류가 벌써 3가지나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상 처리할 때 뭐 법상 처리할 때 다 혼재를 빚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정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이 많았었고 이제 드디어 만 나이를 아예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만 나이가 그러니까 자기 생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냥 그 다음 새해 밝았다고 한 살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거 좀 헷갈립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만 나이는 출생 직후에 0살에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터내셔널 에이지,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이고요. 예. 예. 반면에 연나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예를 들어 2022년도에서 본인이 태어난 출생 연도를 빼면 그게 연나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일부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좀 통일을 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요. 생일 기준으로 이게 생일이 결정이 나이가 결정이 되니까 뭔가 더 헷갈리고 이게 혼동이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맞아요. 한동안은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보자 4월 지나면 제가 지금은 다음 달에는 얘기하기도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12월생이니까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2살 적어지는 거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12월생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생이면 예.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바로 2살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셈법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기래요. 앞으로 이제 만 나이가 기준이다. 이제 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태어난 지 이제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공식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뭐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임금 피크제나 보험 특약 이런 거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니까 이제 혼란의 소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우리는 또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뭐 서열 문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서 하향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 왜요? 과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입니다. 뉴욕에 쥐가 많군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바로 미국의 소식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이 쥐를 잡겠다고 뉴욕에서 공무원 구인 공고를 냈다고 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쥐만 잡는 공무원. 맞아요. 어이구. 딴 거 안 하고 쥐만 잡는 거예요. 마우스 버스터.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쥐 때문에 이렇게 골치가 아팠던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약 1700년대부터 정확하게는 300년이 넘게 이 쥐 때문에 고생을 해왔는데 예. 이제는 진짜 우리도 이 쥐와의 전쟁을 좀 끝내보자. 라고 이 공무원까지 채용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쥐들은 18세기랑 19세기에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과 함께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네, 이때부터 쥐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쥐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건 뭐 기본이고 쓰레기통에서도 수시로 튀어나오고 뭐 떨어진 피자 조각 같이 먹고 뭐 이런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도 크더라고요. 안 그래도 밖에서 예. 작가님 말씀 주셨는데 예. 박광희 작가님 말씀 주셨는데 쥐가 이렇게 팔뚝만 하다는 거예요. 어디 쥐가요? 뉴욕 쥐가요? 네.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언뜻 보면 너구리 같이 보인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 왜 쥐는 이렇게 무서울까? 보기만 해도. 아니 작은데도 무서운데. 제 생각에는 꼬리에 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요? 꼬리에 털 있는 애들은 귀엽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 그렇죠.
라쿤도 그렇고. 과연 그 문제일까? 아닌가? 뭔가 조금 무서워요. 오. 징그럽기도 하고. 예. 아무튼 이 마우스버스터 네. 쥐 담당 공무원은 뭘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쥐를 통제하는 임무, 업무만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어쨌든 고난이도일 거로 예상이 돼서 그런지 급여도 적지 않습니다.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2억?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억 5천에서 2억 2천까지 아이고.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괜찮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돈을 많이 올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쥐를 양동이에 빠뜨리는 거. 뭐 개를 이용해가지고 잡아라라고 푼다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예. 심지어는 조금 더 고난이도로 일산화탄소로 중독을 시켜보려고도 해봤는데 예. 그래도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 비단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보스턴이나 다른 도시들 역시 쥐가 전반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무려 2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만. 어이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이 공무원이 급여를 많이 받긴 하지만 과연 다 잡을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뉴욕에 또 이제 길에 쥐들이 먹을 것도 많고. 맞아요. 예, 워낙에 또 이제 지저분한 것도 많고 노후된 게 많아서 특히 이제 지하철 쪽에. 지하철 대기하고 예. 있는데 옆에서 쥐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뉴욕시의 쥐들이 커져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영화가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몇 개 있는데. 쥐가 늘 문제예요, 사실. 일단은 뭐 질병도 퍼뜨리잖아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예, 패스트. 우리 장난 흑사병. 맞아요. 예. 그것도 쥐가 이제 예. 매개체가 됐던 거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 사회에는 전선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갉아먹어서 또 사람에게 위험한 상황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공무원까지 뽑아서 쥐를 소탕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과연 이 공무원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또 추후에 기사가 나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연봉이 꽤 높은데 그러니까요. 잘 잡지 않을까요? 잘 잡을까요? 뭔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 딴 게 없는데 맞아. 핑계 댈 게 없잖아. 맞아요. 그냥 쥐를 잡은 만큼 그걸로 평가받겠지. 보고서도 오늘 잡은 쥐 마리수 예. 5마리. 열심히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왠지 느낌이 퀴즈가 쥐 이야기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 그러니까 만 나이 거기서 나오는군요. 예. 떨떠름한 거 보니까. 그래요. 정답이 뭔지 알겠습니다.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내년 6월부터는 이것이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번 만 나이, 2번 연나이, 3번 한국식 나이. 게시판에 자꾸 쥐포에 쥐가 쥐냐고 하시는 분들 봅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쥐포 내가 얼마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 2NE1의 런니 듣고 올게요.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만나이였죠. 자 우선 선정답자 서은희님, 김영숙님 축하드립니다. 떡볶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9737 쓰시는 분 그리고 4565 쓰시는 분 양송현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737 쓰시는 분은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허지웅 씨를 듣고 계시는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커피 맛있게 드세요.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 기대하시고요. 잠시 후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 왕위 계승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화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예요, 참 문제. 무슨 문제요? 오늘 수문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가실래요? 네. 오늘 그 니트 색깔이 그 우리 뒤에 있는 벽이랑 색깔이 똑같았어요. 아, 그렇게 비하지 마십시오. 밖에 있는 스태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한줄 아셨어요? 용사마 같다고 했어요. 용사마. 윤사마. 야, 나의 지우는 참 남이선 가야 돼요, 진짜. 우리 제작진이 참 노고가 많습니다. 예, 그런 말까지 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참 다들. 약간 우리 박광일 작가님이랑 오늘 커플룩이에요. 오늘 그 둘 다 머플러를 하셨어요. 네, 머플러도 했고 소스 버전입니다. 아, 저는 머스터드. 네, 저는 이제 케찹. 케첩 초장. 초장이야. 초장 오늘 초장 니트를 입고 오셨습니다. 송정은님께서 광일 작가님 지난주 우리가 16강 간다고 예언하셨잖아요. 작가님 짱. 작가님 말씀 덕분에 갈 텐데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밤새 시청했었어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이런 거 어떻게 맞춰요? 아니 뭐 그냥 느낌에 확률상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다음 경기를 염두에 두고 주요 이제 그 주전 멤버들을 좀 쉬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한 게 이거 끝나면은 나 쫓겨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로 죽기 살기로 해요. 예.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제 됐어라고 하면은 됐는데 좀 열심히 하지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저런 확률 도사들은 과천 경마장에 취직하셔야 돼요. 경마장에 아니 근데 박갈 작가님이 스포츠를 좀 조예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패널들 중에 스포츠 비전문가인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우리 영화 코너에 계시는 허남홍 영화평론가님 이 두 분 모셔가지고 언제 스포츠 얘기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비전문가들이. 근데 되게 잘 알아. 거의 그냥 진짜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저는 잘 알진 않는데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힘을 뺄 거다. 아니나 다를까 포르투갈이 스위스하고는 16강전에서 6대1로 이겼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걸 다 새벽에 챙겨보세요? 아니요. 결과로 뉴스. 알겠습니다. 이상호님께서 썬킴 교수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래 평론가님은 주중에 썬킴님 자리를 노리셨고요. 이우석 힌트 요정님은 이번 주 레전드 힌트로 홈런을 치셨어요 하시는데 김영래 평론가님은 우리 그 토요일에 음악 그 선곡해 주시는 평론가님인데 썬킴 교수를 김영대 박사가 그런 말 했다. 이거 고발을 했네. 쫓아내야겠다. 전화번호 몇 번이지? 근데 다른 프로에 있는 김영대 평론가님 코너를 내가 또 꿰찼어요. 그래요? 괜찮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나? 괜찮아. 그럼 다음 주에 바뀌나요? 저희는? 박광일 작가님과 이제 김영대 평론가님이 네. 역사 속 음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김영대 평론가님 영어를 좀 못하셔. 영어 못한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에? 한국 사람이 미국 한국 박사잖아요. 사람이지. 미국 박사. 방금 무시했잖아. 내가 뭐 무시했어. 미국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나보다 영어 못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일러야지. 자, 오늘 주제 역사 속 왕위 계승 관련된 이야기 해볼 건데요. 아마도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네. 그 왕세자가 방한을해서 워낙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쪼르르 앞에 이제 그 세계 이 총수들이 앉아 있는 장면도 화제가 됐었고 그게 웃기는 게 뭐냐면 쪼르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갑이고 빈살만이 을이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원래 사업 그 구조 자체는 그런데 그러니까. 슈퍼 을이었지 저게.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원래 사우디 전통대로 따르면은 왕세자가 될 게 아닌데. 그렇죠. 한참 뒤에 있기도 하니까요. 예, 네. 이게 이제 그 형제 세습이 부자 세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제를 정한 것 같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다시피 이븐 사우드라는 사람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사막에 수많은 그 이 부족 국가들 민들 예. 을 통합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결혼으로 이다 이제 그 혈맹을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왕자들이 생산이 되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제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왕자 세습을 하다 보면은 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난 아들들 7명이었는데 이제 적통자죠. 이 아들들이 서로 형제끼리 세습을 해라. 예. 형제 세습을 해놓고 죽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도 이제 슬슬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 그 이제 7번째 국왕 이제 살만 국왕이 이제 빈살만 아버지인데 예. 이제 거의 이제 80이 넘으시다 보니까 뭐 병원도 몇 번 갔다 오시고 여기서 어떻게 할까 결단을 내리자. 내가 그러면 내 아들 빈살만에게 처음으로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했는데 다른 이 형제들의 아들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그때 빈살만이 그럼 우리 회의합시다. 어떤 호텔 방에 다 가둬놓은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두들겨 팼죠. 조용히 하라고. 대부 같네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전에는 왕세자란 말이 없고 왕세제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왕세제를 쓰다가 요번에 이제 왕세자가 생긴 거죠. 요것도 우리가 좀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빈살만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무하마드가 그 사람 이름이고 예. 빈살만은 빈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살만이잖아요. 살만의 아들이라고 해서 빈살만. 그래요. 라덴의 아들은 빈 라덴. 그런 게 전 세계에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라덴의 아들이 빈 라덴, 존의 아들 존슨, 라그나의 아들 라그나손 이런 식으로 성이 정해지는 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게 없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네. 우리 만들면 되지. 썬킴 2세 주니어. 썬킴 일단 썬킴부터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 썬은 영어 썬이 아니에요. 착할 썬이에요. 썬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우디 얘기 나면 저는 늘 그거부터 강박적으로 떠올려요. 순위파.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파 시아파를 제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사우디의 이게 아니까 순위의 우와 가깝다 이렇게 해서 머리로 하고 이라는 이니까 시아파의 이와 가깝다 해서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맨날 헷갈려. 시아파는 그 무하메드의 그 혈통 맞아요. 친인척이 이어받자 이 후계자를 순위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이제 이어받자 그러니까 선출이지. 선출이죠. 피를 이어받자 시아버지다 시아파. 너 다 필요 없고 1등, 2등, 3등 순위로 정하자 순위파. 순위. 괜찮잖아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쓸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박광일 작가님과 썬킴 교수님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성공을 잡으실지. 자, 가위바위보. 우와, 오. 내가 1등이요? 야! 역시 순위파 파이팅! 본인이 이기고도 자기가 이긴 거를 믿을 수 없어하는 썬킴 교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썬킴 교수님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서기 578년 중국을 통일한 수 문제 양견. 이 우리 역사에서는 그냥 수나라 그러면 무슨 이 살수대첩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수양제. 우리 또 김갑수 형님이 연기했던 연기 소문에서. 근데 이 수 문제 양견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로 칭송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위진남북조 시대 예. 때 이제 헬게이트가 열린 중국을 일단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에서는 로마와 비교를 하는데 예. 로마는 이제 서기 5세기에 이제 멸망을 한 다음에 서로마가 다시 통합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한번 전 유럽을 통합했던 로마가 분열된 상태가 지금까지 쭉 오고 있어서 독일, 그렇지. 영국, 프랑스 등등등 나라가 날려져 있는데 만약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중국이 그대로 이제 분열된 상태로 유지가 됐다면 지금도 무슨 상해 인민공화국, 산동민국 다 나눠졌을 것이다. 예. 이거를 다 통합한 수 문제는 정말 위대한 통합의 왕. 어떻게 보면 진시황과 똑같은 업적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유럽에서는 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는 편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또 약간 그 중국의 딴지를 이러면 비자 안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수양제를 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예. 그 아버지 수 문제는 이제 별로 이제 비중을 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수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수나라를 개국을 했고 이제 초대 이제 개국 황제가 됐는지 요걸 살짝 말씀드리면은 예. 일단 그 남북조의 마지막은 중국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양쯔강 이남은 동진이라는 나라가 예. 있었어요. 예. 동진. 북쪽은 북제와 북주 두 나라가 있었어. 이 나라. 이 북주의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양견은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자기 처가댁이죠. 예. 처가댁이 어마무시한 집안이야. 자기 부인이 결혼했는데 부인 이름이 도꼬가라예요. 돕고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도꼬가라가 부인이라니까요. 돕고 가라. 이름이 도꼬가라 부인이. 하여간 결혼을 했어요. 승승장구를 해요. 딸을 낳았어요. 독고탁?
난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은 까치입니다. 야, 이거 뭐야. 역사 빼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왜 마동탁이야 왜? 엄지가 그 누구잖아 누구 넘어가세요. 알겠어. 하여간 이제 그 딸을 낳는데 딸을 이제 북주의 황태자에게 시집을 보내요. 예. 그럼 결국엔 다음 황제의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예, 남편이. 예. 결국에는 이 사위인 황태자가 이 북주의 이제 선제 예.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예. 문제는 얘가 중국 역사상 가장 암군이라고 하면 이제 명나라의 이제 만력제를 만력제, 치고 예. 넘버 원이고 넘버 투가 이제 이 선제 북주의 선제로 치거든요. 너무 황제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맨날 파티를 해요. 그래서 중국 드라마 보면 왠지 진짜 뚱뚱한 황제가 닭다리 뜯고 나 황제 안 해. 만력제. 아니야. 만력제는 그렇게 뚱뚱하게 안 그려져요. 근데 너무 똑같잖아요. 나 황제 안 해. 그건 똑같아. 만력제도 태업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예. 이 북주의 선제 황제는 예. 태업을 안 해요. 아. 1년 후에 나 황제 그만둘래. 사표 내요. 아, 태업이 아니라 아예. 아예 나 그만둘래. 나 황제를 할 필요 없고 나 그냥 내려가 가지고 태상왕 하면서 띵까띵까 놀래. 해서 황제를 사표를 내고 나가요. 예.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이 양견의 외손자가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북주의 이제 정제라는 황제인데 너무 어렸어. 어리다 보니까 외할아버지인 양견이 섭정 수렴천정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 나라 통치를 북주를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것이 뭐냐면 북쪽에 아까 북주가 있고 북제가 있다고 하죠. 예. 북주의 대장군으로 참가해서 황제의 외할아버지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내가 선봉장 쓰겠다. 직접 북제를 멸망시켜요. 어이구. 일단 그래서 양쯔강 이북은 양견에다 통일을 해요. 그러네요. 북주 스타가 돼요. 와!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 외손자한테 저기 황제 자리를 저한테 좀 넘겨주십시오. 아, 외손자한테? 네.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자기가 스스로 황제가 되면은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뺏을 수는 있지만 선의를 좀 해달라고. 나한테 황제 자리를 좀 넘겨주십시오. 외손자야. 그래서 선의 형식으로 이 북주의 선제 황제로부터 예. 7살짜리였어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예. 이거 이제 황제 자리를 빼앗고 어떻게 보면 외척에 의한 쿠데타는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이름을 이제 수나라로 이제 막 바꿔 버려요. 578년의 일이었는데 예. 그러면서 수나라를 이제 일단 양쯔강 북쪽에 이제 그렇지. 건국을 한 다음에 예. 중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나는 남쪽에 있는 동진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남도 먹어야겠다. 그렇죠. 양쯔강 이남도 통일을 시키고 수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거기가 또 곡창지대니까. 빙고 그거예요. 예. 곡창지대가 필요하다. 예. 이래서 이제 통일을 하는데 예. 자기는 정말 좋은 황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쉽게 이겼나 봐요. 응? 쉽게 이겼나 봐. 뭐를? 금방 넘어가는 거 보니까 쉽게 이겼나 봐. 동진은 원래 그날 동진이라는 나라 자체는 예. 밑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상태였어. 아이고. 서진이 멸망한 다음에 쫓겨왔기 때문에. 아유, 너무 안타깝다. 그냥 어떻게 졌는지도 이야기가 언급이 안 됐어. 동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희지 있죠. 예. 중국 서해의 신. 저번에 예 말씀해 주셨어요. 왕희지가 맨날 술 먹고 와이샷 개울에서 떠내려오는 그 저기 박광희 작가 앞에 있다 원샷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시를 졌냐. 예. 동진 사람이거든요. 예. 동진이 그만큼 개판이었다고. 아. 그냥 나는 술 먹고 신나 짓겠다. 거기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나라에 비전이 없다. 아무튼 그래서 먹었어요. 동진이 멸망했어요. 예. 정말 통치를 잘하려고 했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지방의 호족 세력들 예. 너희들 지금 대대로 지금 그 지방에 뭐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이 관리들 세습을 하는데 그러면 망한다고. 이제부터는 국가 수도로 다 와가지고 시험 봐서 관리 선출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과거 제도를 수나라. 수문제가 정착을 시켜요. 예.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아까 말한 것 같이 남쪽에 있는 곡창지대에 있는 그 곡물들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면은 굉장히 나라가 전체가 다 부강할 것이다. 국토건설부 장관 이리 와. 대우나 견적설 떼오라고. 남과 북을 잇는 대우나. 예. 견적설 떼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다 해서 수문제가 포기를 해요. 대우나 건설을. 그런 다음에
황제인 내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일일 한 끼에 1찬 반찬 하나만. 근데 그러니까 다 옷도 귀어 입고 예. 황제가 10,000원짜리 구제 셔츠를 입는데 신하가 이태리 명품 못 입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나라를 통칠 잘해요 수문제가. 나중에 아시다시피 수나라는 38년밖에 안 가거든요. 예, 맞아요. 이때 수문제가 곡간에 쌓아놓은 이런 그 곡식이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60년을 더 가요. 그만큼 오. 재정을 튼튼하게 만든 거야. 수문제가. 대운하 만들려고? 응? 대운하 만들려고? 대운하를 만들려고 했지만 못 만들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만들려고 그렇게 막 그 재정을 열심히 쌓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근데 수문제가 딱 실패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 자식 농사. 그건 뭐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예. 이 수문제 이 양견에게는 총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첫째 아들 양용이라는 첫째 아들에게 이제 태자를 시켜줘요. 예. 너 태자하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와이프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응? 와이프 돕고 가라. 네가 가라 돕고 가라. 예.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는데 예. 딱 한 가지 단점 질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인 수문제에 첩을 후궁을 두는 걸 절대 용납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황제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후궁이 없었어요. 정실 부인 한 명만. 한 명만. 이거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태자 너희들 그다음에 왕자 너희들 그다음에 신하 너희들 절대로 바람 피면 죽는다. 보통 창업군 주면은 왕권이 굉장히 강하기 마련인데 방금 이 정실 부인 한 명만 이렇게 법으로까지 정해놓은 걸 보면은 정말 돕고 가라님 돕고 가라.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첫째 아들이었던 양용이 예. 태자가 예. 그게 싫었던 거야. 아니 왜 난 자유로운 영혼인데 연애 좀 하면 안 되니까 엄마. 아 이거 뭐야. 그리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 다 찍힌 거지. 아빠는 검소함을 넘버원 모토로 삼았는데 너 돈 얼만큼 썼어. 뭐 얼마? 너 마이너스 통장? 엄마는 처벌 두지 마라 했는데 너 지금 너 어젯밤 나이트에서 몇 시에 들어왔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폐황태자를 시켜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 아웃. 요걸 가만히 누가 보고 있으냐면 둘째 아들 양광. 양광이 보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 3부에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아침 드라마 아니었다 이거? To be continue. Yeah. To be continue. 자, 우리 오늘 역사 속 왕위 계승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가운데 지금은 부자 세습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도 형제 세습을 이어왔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한때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불렸던 나라기도 해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영국, 2번 사우디아라비아, 3번 싱가포르. 힌트. 김태희 씨가 물었어요. 비야, 너 그거 알아? 사우디 알아? 비야? 괜찮아요. 좋았어. 비야. 저는 옛날에 여기가 그 기름이 많이 나와서 예. 이 나라 사람들이 항상 기분 좋아서 아싸라비아 이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언제 쌍팔년도 그 조크를 서러울 뜯지 말고. 차라리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라고 하시지. 둘 다 좋았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4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 트리오의 사랑이란 이유로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자,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왕위 계승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이 코너 팟캐스트로 쭉 정주행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정주행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즐겨주시고요. 4150 쓰시는 분께서 옹디, 광일쌤, 썬킴쌤 역사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늘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 기말고사 쳤는데 다른 과목은 90점대. 근데 유독 한국사 점수가 60점대예요.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역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하셨어요. 사실 역사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책 많이 읽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시험용 한국사와 예?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재미로 보는 한국사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득이하게 문제 많이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재미로 배우면은 예. 정말 자기가 좋아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딱 변별력 테스트용 시험 영어가 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 이게. 그 저희 세 명의 의견이 완전히 공통되게 일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역사는 늘 잘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 한 번도 공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옛날 그쵸. 학생 때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를테면은 맹꽁이 서당이나 먼 나라 옛 나라나 이런 걸로 이제 만화로 접해가지고 지금도 저는 역사는 따로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저 노는 시간에 역사 보거든요. 제일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절대로 체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한국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그 국사 시간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예. 손 들고 선생님 누구는 조 누구는 종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지. 맞았다니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물어봤다고. 그 안 나와요? 요즘에 나올 걸?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예, 그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예, 시험에? 예, 예.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디 답사를 갔을 때 뭐 예. 어떤 영조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세종 관련된 유적을 할 때 비로소 그거를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뭐 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면은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시험용 역사는 안타깝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럼에도 뭔가 재미를 붙이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역사 속 인물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어느 시대를 정해야 돼요. 고대라든지 중세라든지 근현대를 딱 정하면은 그럼 그 시대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은데 예. 시험 문제들이 주로 근현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의 어떤 사건들의 누군가의 어떤 발자취를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흥미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질문 주신 분의 아드님께서 게임을 좋아하면은 그 게임도 아마 여러 가지 게임 중에 그 그렇죠. 친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삼국지로 게임하신 분은 정말 내공 만렙이에요. 요즘 많이 안 해. 그래요? 삼국지를 요즘 많이 안 해. 왜냐면은 이제 신작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있으니까 역사 배경 있는 것들 하나 골라서 그렇죠. 함께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에 네. 공부하러 가지 말고 즐거운 시간에 함께 뭐 관련된 콘텐츠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를 조금씩 찾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사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들, 뭐 사도 같은 영화들, 잘 만들었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보면은 남한산성 뭔가 같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그럼 그 앞뒤로 퍼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메인 포스트가 하나 딱 생기면은 어느 학문도 마찬가지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예. 어디에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어떤 것들도 추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잘 골라야 돼요. 안시성 참 잘 만든 영화지만 그거 보고 팩트로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좀 퍼져나가서 다시 좀 찾아보면서 그렇죠. 이게 좀 틀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면 좋은데 맞습니다. 그냥 영화만 보고 말면은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양만춘 이꼴 조인성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았지. 자, 우리 앞서서 썬킴 교수님께서 이 형제 세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수나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양광까지 갔죠. 양광까지 예. 가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예. 참 그 이제 그 남북조 시대 때 밑에가 동진이라고 했는데 예. 그냥 진이에요. 진, 네. 송제양진. 오동진, 송제, 양진 예. 이진이요. 동진이 아닙니다. 진 정정해드리고 예. 자 이제 양령 황태자가 쫓겨났어요. 예. 이제 양광이 이제 딱 그러니까 너무 방탕하고 그 여색을 밝혀서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저 자리를 이제 내가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쇼를 해요. 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지. 어. 무더기 옷만 입습니다. 갑자기 청비네. 청비네. 그리고 검은 거도 일부러 먼지를 묻힌 다음에 아. 줄을 다 끊어놔. 그거 어떻게 쳐? 어떻게 못 치는 거 아니니 그걸 보고 엄마 돕고 가라 와가지고 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풍류를 놓았구나. 얘는 띵까띵까 파티 안 하는구나. 검은 거 지금 줄 끊어진 거 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밤에도 이제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기능이 막혔어. 뭐 이런 그러니까 아니야? 바람도 안 피고 나는 여자를 모른다. 그러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런 원맨 쇼를 보여준 거예요. 이중인격을. 기능을 잃었어. 참 그. 예. 참네 그. 그랬어. 그걸 보고 일단은 여색을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살잖아요. 예. 이걸 보고 부모가 이제 양견과 이제 독고가라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다 양광 제가 바로 태자감이다. 그래서 바로 태자를 시켜줘요. 그 바로. 태자를 시켜줬는데도 일단 태자가 꿈은 이루어졌어. 반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운 거야. 특히 엄마가요. 예.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악의 이제 공처가가 이제 그 양견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엄마인 독고가라가 사망을 합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거야. 엄마가 드디어 돌아가셨다. 이런 아니 정말 안 울었대요. 나쁜 놈. 아니 정말 앞에서는 엉엉 울고 예. 돌아가서는 파티를 했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폐륜이죠.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마각을 드러내는데 예. 점점점 이제 후궁도 드리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후계 구도를 내 정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라는 이 새 정부 구상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서를 미리.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아버지 양견 손에 들어간 거예요. 문서가 들어갔구나. 문서가 들어갔어. 이거 뭐야? 지금 친이 그뜻하는 지금 얘가 양광이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호랑이 자식을 키웠어. 호랑이 자식을. 그러면서 당장 지금 양광을 다시 폐쇄자시키고 지금 쫓겨났던 그 양용 첫째 아들 다시 데려와라. 근데 첫째 아들도 뭐 별로 상태가 좋지는 않은 애였잖아요. 그것도 안 좋았는데 얘보다 낫다. 그래도 쿠데타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같죠. 그래 그 소리가 또 이 양광 귀에 들어갔네. 뭐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아버지를 내가 잠깐 만나러 가겠다. 아버지, 너 왜 왔냐? 양광.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뒤에서 목을 졸라 죽여요. 자기 친아버지 수문제를. 수문제 추나라를 건국했던 수문제는 이렇게 자기 친아들 둘째 아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저런. 그리고 자기 형 권력의 경쟁자죠. 형이었던 이 양용도 짐독이라는 도구로 독사를 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 청업군주를 아버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컨텐츠들이 다 역사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계승하는 중입니다라는 유명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 양제로 올라가는데 이 양자가 들어가는 그 시호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이 양이 이 양이 아니라 아니겠지. 불사를 불태워버릴 양자예요. 종사를 불태운다. 그렇죠. 수나라를 다 태워버릴 황제다 해서 나중에 시호가 수양제가 되거든요. 그 이후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리한 고구려 정벌, 그렇습니다. 살수대첩 등등으로 13년 만에 망합니다. 한 방이었지. 뭐 어떻게 고구려에 되겠어요 그거. 을지가 뭔덕인데. 그러니까요. 안 되지. 을지로로 갈까요? 자, 을지로로 간 대신 우리 박광일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사실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형제 상속이라는 것들에서 이제 빈살만부터 이제 부자 상속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제 상속을 주겠다 살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 역사책 특히 한국사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어떤 부분에서는 모호한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명확한데 모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 일단 우리가 그 한국 고대사 역사를 보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서 각각 이제 그 시험 문제의 기준으로 등장을 할 때 예를 들어 고국천왕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내무랑이 등장을 하면은 딱 그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이 등장을 하면은 여기서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가 정답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부자 상속이 정상적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부자 상속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형제 상속도 하나의 정당한 상속 방법이라는 건지 이게 모호한 상황으로 일단은 답을 이렇게 맞췄는데 실제로 고국천왕이 부자 상속을 했다는 그 순간 그때 고국천왕이 죽자마자 동생이 상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고국천왕은 부자 상속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부득이하게 형제 상속으로 갔는지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호한데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모호하다는 거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자 상속이 정확한가 그 위에도 형제 상속이 나타나거든요.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때부터 내무랑이든 고국천왕이든 근초고왕이든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부자 상속을 끌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게 그 다음에는 또 형제 상속이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한국 고대사에서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흥미로운 부분은 신라 같은 경우는 부자 형제를 떠나서 성씨가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씨가 하다가 그다음에 석탈해야 할 때는 석씨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미추왕 때는 김씨로 넘어가는 예. 이런 방식을 겪게 되는데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이건 형제 상속도 아닌데 어떤 개념이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해석의 어떤 여지가 필요한 거죠. 예. 이때 이제 이 왕들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문제나 수양제처럼 완전히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한 왕실을 대표하는 존재로 볼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당시의 왕들은 형제 상속이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도 또 형제 상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 부분은 어떤 집안 그러니까 왕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 정도밖에 못했을 거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어느 순간 권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독점적으로 자기한테 힘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 그렇지. 그 권력은 내 자식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결국에는 그 역사 속에서 왕권 강화라는 것은 내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넘겨주고 싶어하는 거고 사실은 그만한 배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료들도 나를 지지하고 주변의 왕족을 압도할 힘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고려쯤 되는 나라라면은 고려. 예, 태조 왕건이 세웠던 고려쯤 되는 나라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자 상속으로 간다. 이래야 되는데 후뇨 10조 중에 3조에 3조에 굉장히 흥미로운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만약 맏아들이 불초하거든 그 다음 아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면 둘째에게 주는데 근데 그 둘째마저 불초하다. 예. 이렇게 판단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형제들 가운데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왕으로 삼아라. 이런 단서가 있어버리면은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를 불초로 볼 것이냐. 그렇죠. 그런데 뜻밖의 이 말이 고려 왕실 내내에 굉장히 잘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자 들어가는 왕들부터는 이제 몽골이 간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왕의 계승권은 사실은 몽골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 제외를 한다 그러면 몽골이 알아서 뭐 이제 폐위도 하고 그렇죠. 세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뭐 예. 충해왕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그 저는 고려 역사의 메커니즘 속에 움직이는데 의외로 무려 8명의 왕들이 8명 그러니까 총 그 앞에 형까지 하면은 12명의 왕이 형제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원 간섭기가 아닌데 원 간섭기가 아닌데도요. 그 전에 네. 그러니까 큰아들이 왕을 받았다가 둘째가 받고 셋째 또는 넷째가 받는 형식이 무려 4번이나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왕으로 치면은 8명이지만 첫 번째 왕 기준으로 하면 형까지 첫째로 본다 그러면 3명씩 4번 12번이나 예. 형제 상속이 이루어져요. 왜 그랬지? 그러면은 이 얘기는 사실은 태조 왕건의 유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조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신라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부자 상속으로 왔었고 고구려 백제도 뒤로 갈수록 부자 상속으로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태조 왕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중국사에서 사례를 본 것처럼 부인이 29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에게 힘을 몰아줄 정도의 힘은 없다라고 첫 번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부인이 너무 많아. 그렇죠. 내 부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자식한테 줄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럼에도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원칙은 큰아들한테 주지만 그런데 둘째 셋째로 넘어가는 거는 이거를 쿠데타까지는 보지 마라라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태조 왕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봤던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 두 나라가 이 소위 말하는 장자 상속을 고집하다가 망한 걸로 봤던 거죠. 견훤의 후백제와 예. 궁예의 후고구려가 장자 상속을 주장하다가 망한 것 같던 거죠. 그래 후백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백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후백제는 견훤이 금강한테 예.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신검, 양검, 용검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검, 양검, 용검은 아니 왜 막내를 왕에 올리냐고 이런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명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견훤으로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넷째가 더 사랑스럽고 더 나의 역할을 잘 맡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내세운 명분이 바로 뭐냐면 큰아들을 세워야지 왜 넷째를 세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명분을 지나치게 강조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아들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걸 한번 봤던 것 같고요. 예. 궁에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왕비를 죽이고 강씨 왕비를 죽이고 그다음에 두 아들을 죽이는데 이 과정이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아들들보다 먼저 이들을 태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왕건으로 볼 때는 굳이 이거를 규정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진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들들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융통성이 있게 왕위가 굴러갈 거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이게 고려에 잘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잘 먹혀 들어갔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재현 같은 경우가 굳이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치 능력이 없는 왕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그 통치 능력이 없는 어린 왕의 정치 권력은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세계사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런 예. 경우는 열의 9은 처가 외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열의 9은 처가 외가가 가져오면 이 나라는 왕씨의 나라로 여태까지 모든 틀을 잡아왔는데 처가 외가로 넘어가는 순간 외척이 이제 지배하게 문제가 되죠. 생기니 예. 오히려 형이 하는 거 정치하는 거를 10년 20년 봐왔던 장성한 동생들이 예. 통치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재현은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 어때요, 서킹 교수님? 그 향후 만약에 이제 자식들이 생기면은 가정하에 나의 어떤 그 자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형제에게 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사회 환원한다고. 그럼 아들들이 모두 쿠데타를 이렇게 아버지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뭐 우리 저기 뭐 웅디는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상속할 거예요? 아니면 사회 환원할까요? 저는 아들 주겠습니다. 네? 자식 주겠습니다. 자식. 이 왕권 강화의 어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종법 의식이 강조가 되면서 조선은 이제 고려하고는 다르게 적장자를 세습으로 세우는 것들을 이제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의명분을 쫓는 세력과 현실론을 따르는 세력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양이 세조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예.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는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특히 고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가를 볼 때 사실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 제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민간의 가족제도 그러면은 민간에서 이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계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실에서도 민간의 어떤 여러 제도들을 귀족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굳이 부계를 강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적장자를 강조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역시 그게 민간에서조차도 이제 종법에 의해서 큰아들에게 어떤 그 집안의 권위를 물려주는 방식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우리는 이제 큰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을 역사의 전범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제로 수양대군 이야기를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먼저 더 거슬러서 그렇죠. 애초에 이런 추세가 이 왕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이게 나타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재밌었어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오늘 도로발 퀴즈 정답 2번 사우디아라비아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은희님, 웅디 오늘 저녁에 보름달 옆에 붉은 별이 하나 반짝일 거라네요. 이게 바로 화성인데요. 뉴스 보자마자 웅디가 생각났어요. 별, 달, 해 단어만 보면 특히 더 생각이 나네요. 오늘 놓치면 2059년, 2078년을 볼 수 있다니까 꼭 봐야겠어요. 사진도 찍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그 태양이랑 지구랑 달이랑 화성이랑 일직선에 위치를 해야 나타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100년 동안 한 2번 정도 나타날 거라고 하죠. 오늘 꼭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름달 옆에 붉은 별
붉은색이 뭔가가 보인다 라고 하면은 화성이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님께서 저는 요즘 옹디의 인생운 총량의 법칙이 계속 생각이 나요. 옹디한테 이름 불리고 사연이 당첨되는 것도 그 총량에서 깎이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 많고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요. 오잉? 오, 진짜로요? 진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운이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제 운이기 때문에 운과 운이 서로 맞닥뜨려서 상쇄가 됩니다. 깎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5947님, 아이가 장염으로 유치원에 못 가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같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정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가 떨어진 나무 열매와 잎을 주우더니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옹디 삼촌 보여주래요. 저희 아이 너무 귀엽죠? 하시면서 오 대박, 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이가 이 사연 보내주신 그대로 나무 열매와 잎으로 이 제 이름과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애기가 또 너무 귀엽네요. 아이를 봐서라도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쫄면과 돈가스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따님이랑 맛있게 드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우 수호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듣고 올게요. K-윌의 왼쪽 가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 계속 볼게요. 김춘자님, 손녀를 돌보면서 보라를 보고 있습니다. 손녀가 와 잘생겼다 하네요. 옹디 보고. 역시 보는 눈이 저랑 비슷하네요. 패부를 찌르는 말씀이십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배현정님, 오늘 큰딸 생일이에요. 제 나이 21살, 철없는 나이. 큰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벌써 커서 대학교 장학금을 받고 용돈도 직접 벌어서 쓰고 있어요. 가난한 엄마를 만나서 철이 빨리 든 딸이에요. 늘 미안하기만 하네요. 세민아, 21번째 생일 축하한다. 사랑한다, 엄마가. 아이고, 이 사랑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우리 배현정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민님이 이 메시지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선물로 버킷햇 보내드리겠습니다. 5000 쓰시는 분, 남편의 57살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남편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 3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일은 오늘도 수술 전에 검사를 받으러 서울에 올라가고 있어요. 차 안에서 듣고 있는 남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유, 성함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5000 쓰시는 분의 남편분, 오늘 편치 않은 몸이고 또 여러 번의 거친 수술도 하고 계시고 또 앞두고 계시지만 오늘 생일이니까 조금은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검사 받으러 가셨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꼭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거 꼭 드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3중 구조 베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박분건님, 신은주님, 김장목님, 장미숙님, 김정환님, 오민정님, 강영민님, 최재니님, 기호윤님, 조여딘님, 이외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 다 못 불러드려서 죄송해요.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듣고 올게요. 오늘 하지웅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드러머 김관지 씨와 함께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할 거예요. 오늘 엔딩송 김나혜님, 요즘 오트 라떼에 푹 빠져 계시다면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신청하셨습니다. 김나혜님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김한기, 오승훈,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